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 시즌이 또 시작됐네요. 경전승 시험이 지금 뭐 1월 달에 칠 게 2월 말까지 막 미뤄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좀 약간 혼란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새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강의가 바로 못 들어가고, 조금 이제 텀을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서 개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튼튼한 어떤 준비 과정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들로 제가 이제 알차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특징은 특히 기본서가 예전보다 페이지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기존에 한 600페이지가 계속 이제 막 간당간당 넘을까 말까 판례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기존의 판례를 그냥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판례들도 좋은 판례, 리딩 케이스고 또 새로운 판례들도 요즘 보면 아주 좋고 출제율이 높잖아요. 헌법은 재심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자꾸 쌓여가지고는 이게 이제 버릴 것도 없고 어떡하나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네, 요번에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가까이 쳐가지고는 지금 이제 365페이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365페이지로 이제 만들게 된 배경은, 기본서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는 좋은 교재가 되지만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 보면 좀 답답한 교재예요. 기본서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책 자체가 기존에 이제 다른 뭐 경쟁 뭐 교재에 비하면은 월등한 이런 이제 분량적인 어떤 우수성도 갖고 있었어요. 500페이지 때면은 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들을 맨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려고 치면은 이상하게 또 뻑뻑합니다. 예. 많이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한목에 쭉 스킵을 해야지 이제 든든할 텐데,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또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를 이제 최종 정리 교재로도 쓸 수 있도록 이제 수륙 양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큰 작업을 이제 단행을 해가지고 완성작을 이제 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게 조금 오탈자 같은 것들이 좀 예쁘장한 오탈자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 막 잘못된 것들은 없는데 제가 막 줄이고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조사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어색하게 은을 써야 되는데 는을 썼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동그라미가 없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다거나 이런 거 이제 예쁘장한 오탈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어내는 데는 이제 큰 부담이 안 되고 무리가 없는 이런 요소들이니까 좀 예쁘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365페이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뭐 갑자기 욱해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요번에 이제 비로소 이제 단장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섭렵부터 최종 마지막 정리까지 한 권으로 시작해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서를 애착을 가지고 이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헌법 집중 키노트라고 해서 기존의 책이 좀 두꺼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약집을 100몇십 페이지 되는 요약집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북처럼 들고 다니면서 평상시에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직도 이제 유용하지만은, 요번에 이제 부교재로 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걸 이제 부교재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키노트에 있는 뭐 두 문자하고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매일 자주 반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제가 강조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기본서 자체가 이제 압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법 집중 키노트는 굳이 없어도 되는, 우리 강의에서는 굳이 없어도 되는 교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얇은 핸드북 교재를 수시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으면은 뭐 그렇게 많은 돈 투자 안 해도 되니까 한 권 정도 가이셔도 되겠지만은, 이제 반드시 가져야 될 교재다, 세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강의는 이제 PPT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헌법 집중 키노트에 담겨 있는 이제 논점 세트라고 하는 그 해당 주제를 가장 도표화 시켜가지고 간추려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당연히 들어가서 보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예로 한번 본다면 요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요 이제 도표가 헌법 집중 키노트에만 있는 도표입니다. 우리 기본서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키노트를 이제 예전에 부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필기노트 역할도 하는 이런 이제 기능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기노트 자료로만 이게 따로 만들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료로 출력 가능하게 이제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헌법 집중 키노트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효율적인 공부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기본서와 지금 이제 PPT 필기 노트 요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따라오실 이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차차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일단 강의 진행은 PPT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로 이제 개관을 한 다음에 기관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해당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서 해당 진도별로 키워드 중에 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려서 체크를 하면서 한 강의 내에서 2회독하는 이런 효과들을 한번 연출을 해보고요. 여러분은 이제 그냥 강의 내에서 2회독은 기본으로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의의 특징은 키워드와 두 문자예요. 키워드는 책 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드 형태의 이제 굵은 글씨, 색글씨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게 이제 들어가 있고, 두 문자도 같은 색깔의 이제 두 문자 그 색깔을 부여해서 두 문자를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그 상자로서 다 붙여놨거든요. 책에 들어가면 이제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문자는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조합을 위해서 뭐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갖고 있는 두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강의하는 모든 영역의 이제 제자들이 이 두 문자는 그냥 갑이다. 그냥 뭐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다 이제 입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 헌법은 이제 두 문자 같은 것들이 특히나 중요한 게 통치구조 파트나 이제 헌법총론 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죠. 그리고 기본권 쪽에 가도 마찬가지, 기본권 파트에 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본권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해와 이제 암기가 같이 이제 수반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합쳐져 있는 것들인데, 특히 이제 통치구조 파트에 가보면은 이해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항목들이 아니라 뭐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 정족수가 몇 불에 몇이냐, 뭐 법관들의 임기가 몇 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암기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단순히 암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암기가 막연하면 안 되고요. 또한 암기해야 될 것과 암기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두 문자가 아주 효용성이 있는데, 그 두 문자들이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의를 추구하시는 이제 회원님들은 우리 회원님 또는 제자님들은 훨씬 더 편하고 각인된 내용으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시험장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와 두 문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는 핵심적인 어떤 이해 포인트들이고, 두 문자는 암기까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이제 저의 지침이자 기준 제시이자 또한 이제 방법론이니까 그 두 가지를 매일매일 강의 듣고 나서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면 눈으로 이제 걸치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굳이 막 문장을 외우고 뭐 두 문자를 외운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꾸 눈에 걸친다, 자꾸 경험해서 익숙하게 만든다, 이런 작업들에 이제 집중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계속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단계, 그다음 문제풀이 단계도 우리가 기출집 풀이하고 모의고사 풀이도 진도별, 하프, 전범위, 실전 동형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계속 되새기고 계속 활용하는 이런 과정, 이제 경험들을 하실 테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고 어느 위치에 어떤 것들이 대강 있을 것이다 이런 감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를 풀고 할 때 여러분이 예복습 요소로서 해당 진도 파트를 뒤져가지고 당연히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시험 치르고 하실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없는 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회독수를 따진다면은 최소한 뭐 5회독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안 해오려고 해도 외워지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는 더 잘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믿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 강의 듣고 그냥 이렇게 이제 뒤안길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런 교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재는 기본 강의 때부터 최종 정리까지 문제풀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이런 요약집 필요 없이 요약집의 기능까지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교재로 재탄생했으니까, 그런 이제 활용성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시험도 치시고 그 텍스트도 이제 회독하시고 하다 보면은 급성장하실 거예요. 금방 이제 성장하실 겁니다. 자, 일단 헌법은요, 과목의 특성이 상당한 이제 그 열린 서버 요구되죠. 보시면은 이제 헌법은 우리 최고법이죠. 최고규범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조직사항을 담는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헌법할 때 이 헌자가 이제 법헌자예요. 법헌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합치면은 이제 법의 법이라는 뜻이 나오죠. 그죠?
법의 법. 그래서 모든 법들을 지배하는 법 중에 법이다, 법의 왕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게 되는데, 자, 이 헌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어떤 개념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개방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방성, 추상성, 이런 것들이 기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효과로서 엄격하게 이제 단정하게 단장이 된 뭐 민법이나 행정법이나 뭐 형사법이나 뭐 이런 이제 구체화 법들하고 다르게 그런 법들이 이제 있게 만드는 어떤 지침,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법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면은 이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이제 열린 사고라고 하죠. 열려 있는 이런 이제 사고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뭐 고지고대로 요거 하나 찍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저것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관여하고 대입될 수 있는 이렇게 또 실제 이제 그런 이제 융복합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케이스 하나를 푸는데도 보면은 여러 원리 원칙들이 작용을 하고 어떤 하나의 뭐 법치주의 원리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도 그냥 고정된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어떤 기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또 파생되는 원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치주의로부터 뭐 여러 다양한 원리들이 파생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활용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가다가 혼란스러워져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제 법치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제 파생의 결과들을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짝 생겨되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하나씩 볼 건데 법치주의는 자유보장의 보물창고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직접 명시되지 않고 있는 어떤 원리나 개념들을 만들어낼 때 주로 법치주의를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현재 판례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뭐 체계정당성의 원리니 뭐 자기 책임의 원리니 이런 뭐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뭐 다양한 원칙들을 이제 만들어낼 때 법치주의를 많이 활용하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헌법전에 명시되고 있는 원칙들 중에 99%도 다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원칙들이에요. 과잉금지 원칙, 자의금지 원칙, 뭐 과소금지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치주의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물창고다라고 하는 가장 이제 자유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이론들이 법치주의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빼쓰는 거다.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에 대한 부침성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막연한 과목이 아니라 이렇게 찾다 보면은 결국은 궁극적인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근원지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과목이니까 이런 이제 열린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태세를 갖춰야 되고요. 자, 이 열린 사고는 자칫 중심이 없으면은 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수 있는 흔들흔들 이런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쓸모없는 사고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린 사고를 의미 있게 만들고 활용하게 만들려면은 항상 이제 어떤 미천지식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금방 말씀드렸던 법치주의가 어떤 의미의 원리냐,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이런 가장 미천이 되는 자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이란 말이 뭐죠? 자본이란 말이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이제 미천, 이런 것들이 뭐 원시 시대나 뭐 저럴 때는 이제 노동력이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산업 시대로 이제 들어오면서는 어때요? 재화죠, 재화. 재화 같은 것들이 이제 산업 자본이 되고 현대 이제 사회국가 이런 형태로 이제 현대국가로 이제 발전하다 보면 이제는 최근은 이제 데이터 시대 또는 이제 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결국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사회 가치 만들어내는 미천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자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본이 없으면 이런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래서 공부에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경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돈 있어야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미천이 되는 가장 이제 깔아주는 이런 개념이나 원리 같은 것들이 이해가 없으면 결국 쌓아나가기 힘들어진다. 요게 깔려야지만 비로소 튼튼하고 활용성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말 그대로 열려있는 사고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게 이렇게 미천 지식을 통해서 탁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것도 헛것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미천 지식을 챙기는데 제가 집중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 듣고 나면 당연해 보이지만 이 당연한 것들의 힘을 깨우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우리는 기본서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 볼까요? 자, PPT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출발할 겁니다. 오늘. 그 페이지는 26페이지예요. 그래서 책 26페이지부터 출발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헌법 총론, 그 다음에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헌법 총론, 자, 헌법 총론, 그 다음에 기본권론, 그리고 이제 통치구조론. 네,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제1편, 2편, 3편으로 구분되는 게 학자들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자, 근데 이제 헌법총론은 말 그대로 총이죠. 그래서 기본권, 통치구조 이런 건 모든 이제 국가 조직 요소를 다 아우르는 그 바탕 이론들, 원리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정사니 이런 막 역사들도 다루고 또 국가를 구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 영토, 주권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막 다루다 보니까 특히 이제 헌정사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은 뭐 어떤 기본권 조항이, 어떤 통치 구조에 관련된 조항이 언제 들어왔다고 언제 없어지고 언제 살아나느냐 이런 걸 막 다루다 보면 결국 이제 여기 이 파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걸 뭐 읽어봤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총론의 이제 요소들 중에서 뒤에 부분들을 알아야지만 편안하게 이제 읽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조건이 성립되는 부분들이 이제 앞쪽에 있어요. 저 앞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처음부터 첫 2페이지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 이제 헌법총론의 내용이지만은 요 뒤에 부분들을 아직 이제 몰라도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원리 파트 여기 파트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 기본 강의는 26페이지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순서로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헌법총론의 이제 일정 부분부터 진행을 할 것이지만 헌법총론의 맨 앞쪽에서부터 잡고 가야 될 미천 지식이 하나 있어요. 미천 개념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 26페이지 펼쳐놓으시고 간만에 또 강의 시작하니까 이게 자꾸 살아나네. 전자칠판이 똑똑한데, 비싸고 똑똑한데, 어떤 때는 또 이럴 때가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일부는 이제 마쳤고, 일부 좀 남아있어요. 일부 좀 남아있는 뭐 교재 설명이나 뭐 여러 가지가 좀 남아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서 책을 들여다 볼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헌법총론. 우리 이제 원래 이제 교재로 친다면은 제일 첫 부분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국가조직의 최고법이다라고 하는 요 항목의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이제 기본 원리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국가를 조직하는 최고의 법이다. 이게 이제 헌법의 올바른 이제 정의죠, 그죠? 그래서 국가를 조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 뭐 법원주의법도 있고, 국회법도 있고, 뭐 공직선거법도 있고, 정당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법률들이고, 이 법률들을 읽게 하는 근본적인 최상위법, 요게 이제 헌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헌법은 이제 요 항목들을 뽑아보죠. 국가를 조직하는 최고의 법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말을 이제 알려면 이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더 큰 개념부터 한번 출발해야 됩니다. 자, 일단 국가라는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나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는 몇 명 모아가지고, 어떤 섬에 가가지고는, 나라 선포한다고 해서 국가가 되는 건 아니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힘 있는 나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영역, 그 다음에 거주민, 통치 권력, 라고 해서, 이런 이제 운영을 위한 어떤 뭐 회사든 가게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운영을 위한 어떤 그 조직적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적인 이제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데 요걸 이제 국가 구성의 3요소로 합니다. 국가 3요소라고 하거든요. 요거 나중에 한번 터치할 거예요. 우리 강의 이제 말미에 저 앞쪽에 내용을 다룰 때 이제 국민, 영토, 주권 이런 거 다룰 때 요거는 국민, 영토, 주권을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국가 3요소
서얼이라고 해서 그 독일의 옐리네크라고 하는 이제 법학자가 처음 이걸 정립을 했습니다. 예,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일반 사회가 아니라 이제 국가라는 사회단체로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정받으려면 요 세 가지가 기본이다라고 해서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총론 저 앞쪽에서 다룬 내용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뒤로 이제 미뤄져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요걸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자, 이제 사회교범이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요. 자, 요거 이제 칠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사회교범이라는 용어를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첫날이라 조금 헷갈려가지고,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자, 사회규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소셜 놈이라고 해요. 소셜 놈, NORM, 요거 아니고 NORM.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를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제 규칙들, 룰을 얘기하죠. 예,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룰을 사회규범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어떤 조직들은 룰이 필요하죠, 그죠? 예, 룰 없이 모였다가는 결국 싸우고 끝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룰이 있어야 온전하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룰들은 한 사회 내에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도덕규범, 윤리규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의 형태로서, 관례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종교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 그죠? 특정 종교 집단 내에서 갖고 있는 종교 규범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법규범. 예, 법규범을 줄인 말이 법규를 더 줄여서 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규 또는 이제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이 다른 규범들하고 이제 다른 특징이 이제 뭐냐?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법규범은 다른 규범들하고 다른 게 조직적인 강제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 조직, 공동체 조직을 통해서 강제된다, 강제력을 지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회규범들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강제력이 지원되는 또는 강제성이 있는 사회규범. 그래서 이제 한 사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 중에 요게 이제 특징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 대한민국 통치조직, 그러니까 뭐 행정권이나 입법권이나 사법권 이런 것들이 뭐 직접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이러진 않죠. 요번 일요일에 왜 예배당 안 갔니? 깜빵 가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자체적으로 그냥 지켜나가는 이런 집단 내적이거나 혹은 이제 뭐 개인이 스스로 지키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강하지만, 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국가 조직이 직접 이렇게 관찰할 수 있도록 이제 지켜주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가장 큰 꼭대기에 있는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헌법. 그 밑에가 법률, 1인자, 2인자. 그리고 이제 법률이라는 2인자가, 또 많은 쫄따구들을 거느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보면 뭐 명령, 규칙, 조례, 뭐 다양한 명칭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헌법 공부할 때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법률 하위 규범,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규범들 간에 어떤 순번, 효력 관계 이런 것들은 지금 한 번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헌법을 보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명령보다는 아래에 있다 이런 것들이 헌법 조문에 써져 있거든요. 대표로 이제 헌법 117조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법령, 즉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 구속을 받는,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의 규정에 따라서 명령보다는 하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 해당 파트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외워야 되니까 그걸 외움으로써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본적인 틀을 잡을 때는 헌법 1인자, 법률 2인자, 그리고 그 밑에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의 의미 또는 이제 법규범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나눠 본 다음에, 자, 여기로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볼게요. 사회규범이라는 큰 개념, 사회 구성원의 행동 기준으로서 관습규범, 종교규범, 도덕규범, 법규범 등 다양한 형태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법이죠, 그죠? 법규범, 법규범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의미는 강제성을 보유하는, 이때 강제성은 국가 조직에 의한 강제성을 얘기합니다. 국가 조직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는 사회규범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특정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미천지식으로 딱 요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규범을 다루게 되는데, 그 가장 기초가 되면서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헌법 개념 3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국가 원리나 헌법재판소 이론정 같은 데를 막 넘어갈 때 계속 활용됩니다. 예, 그래서 이 미천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새로운 것을 얻는 듯한 뭐 이런 느낌들을 갈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알고 나면은요, 가는 데마다 다 똑같아요. 결국 이제 뭔가 좀 패턴은 좀 달라진 것 같지만은 결국 하려고 하는 말들이 똑같다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번 외움으로써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결론들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외우면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는 것들을 어디 갈 때마다 별개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임새를 막 이렇게 찾아나서는 이런 이제 불합리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미천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1번 미천지식을 보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제 진행해 볼 텐데요.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보면, 자, 헌법의 이제 기본 원리,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할 내용이죠. 자, 좀 더 올려보죠. 네, 여기 있습니다.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 자, 이거 간단하게 이제 보시는데요. 일단 이 개념 구분, 요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해요.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이번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쉬었다가 들어갈 텐데요. 자, 먼저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면 나중에 저 기본권 파트에 가게 되면 우리가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또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원리와 권리를 배우는 그 사이에 보면은 헌법총론 마지막 내용으로서 기본 제도라는 걸 또 다룹니다. 선거제도부터 지방자치제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4대 제도, 가장 중요한 4가지 제도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본 원리, 기본 제도, 기본 권리, 기본권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념상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게 또 엄청난 중요한 이 헌법 전문이나 헌법 기본 원리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헌재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이제 편안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 구분들이 수단이 됩니다. 요게 이제 다루는 파트인데, 지금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 쉬었다 들어가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기관할 내용은 이 의 분야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데, 지금 한국 헌법전의 구성이 일단 먼저 나왔어요. 우리 헌법전이죠. 전자는 이제 법전할 때 전자는 책전자입니다. 책전자. 그래서 한국의 헌법을, 국가조직상을, 이제 최고 국가조직상을 담고 있는 이제 법전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전문, 본문, 그 다음에 부칙, 그게 3가지로 구성돼요. 10개장 몇 개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5급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5급이 이수제 객관식 시험이죠. 거기서 보면 우리 한국어법전은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지문으로 안 나오고 정지문으로 나왔는데, 일단 전문, 그 다음에 본문, 전문, 본문, 그 다음에 이제 부칙, 3가지라는 거 정도는 이제 상식이고요. 자, 우리는 주로 본문을 다룰 거고 부칙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본문을 주로 다룰 건데, 그 전에 이제 전문을 좀 이제 따져보고, 성격을 따져보고 들어야 되는데, 이 전자는 앞전자죠, 그죠? 그래서 본문 앞에 위치하고 있는 책자의 머릿말이다, 서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자, 우리 헌법집중이라는 교재도 그렇지만 맨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머릿글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써놓은, 거기 주로 어떤 게 써져 있습니까? 이 책은 언제 뭐 어떤 것까지 반영해가지고 언제 낸다, 출판했다, 요런 이제 개정 일자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지만은 그 주된 구성 내용들은 보면은 이 책의 원리들입니다. 이 책을 내가 어떠한 이념하에서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런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도 이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좀 보시라, 요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정 일자나 제작 일자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떤 원리입니다. 이 책을 구성하는 원리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은 원리 규범이에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이제 원리 규범이다라는 이제 색채를 갖고 있고요. 헌법 전문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필수 요소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책자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요약집, 요런 데 머릿말 안 넣는 책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책자가 다 머릿말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제 선택의 몫인데, 우리 헌법전에는 전문이 있고 헌법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 원리들을 수용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부터 평화국가 원리까지 6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그 내용의 대강들이 이미 헌법 전문에부터 이제 소개가 되고 피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제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원리규범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권리규범이라는 개념, 그리고 제도규범이라는 개념. 요 세 가지 개념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은 쉬었다가. 첫날이라 여러분 너무 빡세게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도 같은 것들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진도표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보면은 뭐 산술적으로 나눠가지고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만 실제 막 유기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헌법총론 쪽을 이제 할 때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갖고 진행을 하는 게 아까 이제 미천지식이라고 했던 그 내용들 속에는 기본 개념, 기본 원리, 이 법의 원리나 법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다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뤘다가 다룰 수는 없고 앞에서부터 이제 다루고 들어가야 갈수록 이제 속도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천이 되는 지식들을 많이 챙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휴식 취한 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